저 부끄럽지만 같이 욕한 적이 있어요. 같이 욕해서 오지 말라고. 제가 오지 말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더 화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매장 오지 말라고 했더니 네가 모음대 오지 말라고 해서 내가 사장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런 걸 겪는 전준이는 없죠. 근데 그런 것까지 겪고 나니까 이제는 웬만한 분들은 그렇죠. 오케이. 웃으면서 안녕히 가시라고 하고. 그리고 사실 매장 홍보 좀 수는 하세요. 네. 홍보를 하면 더 많이 오실 것 같은데 홍보를 안 하시니까. 매장 수는 이렇게 많진 않지만 분기마다 지금 신메뉴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6개월에 신메뉴가 하나씩 나왔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수준으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당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끔 한두 가지 정도 메뉴는 트렌드에 맞는 메뉴들을 계속 출시를 해보는 거고, 출시를 하다가 그 메뉴가 어느 정도 판매량이 찍히면 그걸 조금 더 디벨롭 시킬 수 있는 메뉴들이 더 들어가는 거고, 아니 판매량이 잡히지 않으면 금방 또 빠지는 거고. 또 베이커리 같은 경우도 사실 붕어빵 저희는 팔 생각 없었지만 결국에는 이 시장의 트렌드가 붕어빵을 찾는 그 시기에 겨울에만 그래도 판매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1년 동안의 매출에 대한 변동이 크지 않게 계속 유지가 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는데, 점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신메뉴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많이 떨려요. 왜냐면 직원들 눈치를 먼저 보고, 그러니까 제가 다 베이스를 만들거나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직원들한테 알려주면서 만들라고 할 때 저는 좀 이것도 얼마나 눈치 보이죠. 같이 계속 여기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신메뉴 나올 때는 제가 이제 먼저 봐요. 이거 얼마나 복잡한지. 근데 요번에 저당 예삽이라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맨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무슨 맛이야 라고 먹었을 때 느낌이 본사 좀 이런 거는 잘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게, 사실 손도 많이 안 가고, 그러면 이제 직원들한테 강하게 말할 수 있죠. 이거 금방 간단해요.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근데 그런 거를 잘 골라서 다 맛있다고 제가 이제 주변에서 들어보면 새로운 음료마다 맛있다고 하거든요. 본부장님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정말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음료마다 괜찮았고, 그리고 붕어빵이 옆에서도 많이 해요. 다른 매장도 많이 하는데 저희 붕어빵을 골라오셨을 때 와, 이렇게 손바닥만한 거가 어떻게 팔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들 안에 팥이나 뭐 이런 게 실해가지고 결국은 저희 거 맛있다고 해주시고. 네, 그 붕어빵도 보세요. 그 공장에서 찍는 게 아니라. 네네네. 제가 이제 구우니까 저희도 여기서 해주는 생지를 구울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눈은 있다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는, 저희가 진짜 뚱카롱이 너무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회사분들한테 저희 거 맛있다고 너무 인기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마카롱을 엄청 많이 발주를 하는 편이에요. 다른 매장보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상자로 사가시고. 그런데 이제 한번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먹어보고, 왜냐면 저는 마카롱에 대한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얘는 맛있나 하고 먹어봤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컴플레인 했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바꿔주셨을 때, 이런 점에서 제가 그래도 전에 한번 또 문의를 저한테 한번 다른 데 파란마자를 한번 내보고 싶다라고 오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그런 자랑은 해요. 본사가 항상 점주들 입장에서 들어주려고 하는 게 저는 큰 메리트인 것 같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이 영업을 하면서도 본사하고도 트러블이 생기면 또 그것도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만족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음료나 새로운 신메뉴에 대한 저는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잘 해주신다라는 생각은 해요. 라떼에 대해서 전체 매장들의 그 니즈가 좀 있었어요. 라떼가 다른데 이제 라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매장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판매량도 어느 정도 라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고소한 맛이 나는 라떼를 만들려고 1년 동안 뒤에서 이렇게 계속 시행착오를 겪긴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전체 데이터로 봤을 때 기본 라떼보다 만잔 라떼가 판매량이 더
올라가긴 했거든요. 어떠세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그 지역의 상권의 차이점이 뭐냐면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는 회사원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막 아주 달고 자극적인 그런 거보다는 많이 달지 않으면서 조금 퀄리티가 있는 음료들을 좋아한다고 제가 느꼈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의 주는. 그래서 저희가 그 만잣라떼가 출시가 됐을 때 다들 평이 고소하네요. 근데 많이 달지 않아서 좋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항상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라떼를 시키면 시럽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만잣라떼에 시럽 넣나요? 라고 해서 그냥 드셔보세요. 그러면 맛있네요 하고 단맛도 있으되 그게 너무 달지 않아서. 근데 이제 요새 젊은 층들, 어린 층들은 라떼가 막 그 크림 막 듬뿍 올라가고 뭐 슈크림 올라가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또 다른 걸 선택하시겠지만 그 만잣라떼는 여기가 이제 그 젊은 층도 있지만 이렇게 뭐 주변에 경복궁이나 돌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40, 50대 분들도 오셨을 때 그 만잣라떼를 들으시면서 달기도 하지만 많이 달지 않아서 너무 좋다라고 평가를 했었어요. 지금 진짜 저희 일반 카페 라떼보다는 만잣라떼가 훨씬 많이 나가요. 지금 주말에 영업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일요일 안 하고 있어요. 네, 일요일날 그 문만 열어놔도 다른데 그 하루 매출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왜 주말을 포기하시죠? 어차피 지금 오토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또 사람을 또 뽑아야 되잖아요. 일요일날 하지 않아도 아직은 괜찮아서 안 하는 겁니다,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배달 안 하는 거야. 뭐 당연히 저희가 배달 안 하는 매장이 더 많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굳이 배달을 하면서까지 노동 강도를 더 올리면서 재료를 많이 쓰게끔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배달을 안 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주말에 일요일 날 못해도 1명, 2명 정도만 운영을 한다고 해도 기본 매출은 나올 텐데. 근데 그게 이제 제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나오지 않더라도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너무 많은 인원들이 알바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초보 아무런 경험이 없는 친구들도 제가 뽑아서 가르쳐서 뭐 해주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머신의 고장도 엄청 많이 나고요. 뭐 이런 그라인더 청소도 다 해야 되잖아요. 3개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파란만잔을 운영을 해서 제가 다른 이제 알바 온 친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다른 데는 이렇게 청소 안 해?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청소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본사에서 가르쳐준 대로 그거 다 닦아내고 깨끗이 하고 하는 거가 일반 직원분이 아닌 알바를 시켰을 때는 만족도가 높지를 않아요, 제가. 그리고 막 계속 말을 해도 까먹어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는 이제 그냥 알바 하시는 분들은 잊어버려서 머신 그냥 아무렇게나 대셔서 저희 그 머신 그 담당해 주시는 과장님이 우리처럼 자주 오시는데 없죠?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으시니까 그만큼 많이 하시니까 그러겠죠?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저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런 면이나 다른 거를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하루 쉬자. 그래도 아직은 뭐 이렇게 크게 타격은 없으니까 제가 다른 사람 알바분 해놓고 또 그래도 내가 한 번씩 나와야 되는 게 아직은 좀 너무 힘들어서, 만일에 이제 매출이 조금 더 떨어지면 일요일날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 아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 커피 운영하시는 게 만약에 식당을 하셨으면, 카페가 아니라 식당을 하셨으면 지금처럼 오토 운영으로 하시기는 제가 생각할 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접근성이 제일 쉬운 게 카페잖아요. 그래서 식당을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식당을 했다면 저처럼 이렇게 오토로 돌릴 수도 없었을 것 같고, 왜냐면 음식은 정말로 주방장이 그 맛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맡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지금 사실은 커피도 제가 직원으로 오토로 돌아가고 있지만 제가 항상 이렇게 테스트 해보고 그 피크 끝나고 또 기계도 만져보고 그라인드 이것도 만져서 시간 초수도 재보고 하는 것들이 아무리 직원분들이라도 이제 제가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점주가 있을 때 그 맛하고 또 커피임에도 불구하고 점주가 상주에 있을 때의 맛하고 아예 없을 때의 맛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4년 동안 뭐 여행도 가본 적이 없어서 사실은 제가 열흘을 비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희 직원분이 잘해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애들한테 너 한 번만 나갔다 와볼래? 토요일에 한 번만 나갔다 와볼래? 이게 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런 성격인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제가 2호점도 쉽게 지금 못 내는 이유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은 제 성격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든 모든 자영업이 그래도 점주가 있을 때와 직원들만 있을 때는 다르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서 그럼요. 이제 아무래도 고객분들이 단골분도 있으면 제가 며칠 안 보이면 어디 딴 데 오픈해요? 막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좀 잘 된다고 보이시나 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안 보이면 딴 데 오픈하나? 뭐 이렇게도 여쭤보는데 그럴 마음도 초창기에는 있었는데 제가 버거워서 요거 하나를 잘 운영하고 싶은 생각이 사실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죠. 남편분은요? 남편분도 추가 출점하는 걸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기 오픈한 것도 제가 집이 너무 멀음에도 불구하고 오픈한 것도 사무실이 옆에 있어서 이제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잖아요. 많이 도와주긴 하죠. 근데 이제 자기가 설비팀이냐 막 할 정도로 뭐 고장나고 이러면 오긴 하는데 이제는 음료나 묻은 베이스 내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모든 걸 관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직원 관리라는 거는 음료 어떻게 내는지 체크도 해봐야 되고 제가 안 보면 음료가 어느 순간에 레시피가 바뀌어져 있을 때도 있어요. 사실 직원들만 오토로 돌아가다 보면 이게 인수인계 하다 보면 음료가 나도 모르게 레시피대로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런 체크나 이런 거는 자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서로 쉽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주님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정말 여기에 뽑아지면 이 분이 정말 장기적으로 이 매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역할을 준다고 하면 그러면 추가 출점이 가능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들은 것도 있고 본부장님한테 들은 것도 있어서 그런 친구분을 하나 매니저로 주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서 본인도 어느 정도 여기에 매출이 올라가면 또 인센티브가 올라가는 이런 것도 다 생각해봤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눈이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친구를 만나기가 쉽지를 않고 그런 친구 만나는 거는 복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알바를 뽑다가 너무 안 뽑아져서 어떤 분이 이제 알바를 바리스타 자격증도 다 있고 저랑 비슷한 연령 또래를 뽑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 너무 일을 잘해 주셨어요. 막 빠르지는 못하는데 그분 말이 지금도 제가 딱 와닿는 게 뭐냐면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순간 이렇게 나 뭐하지라고 음료를 이상하게 낼 때가 있어요. 진짜로 저도 근데 막 빌지 쫙 깔릴 때 보면 이게 젊은 친구들은 스마트하게 딱딱딱 내는데 나는 순간 갑자기 몽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일을 못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도 이런 게 나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 조금 슬프죠? 제가 몇몇 아는 이제 또 점주님들 뵈면 젊은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좀 감탄하죠. 확실히 젊으니까 이런 생각도 해내고 이런 본사의 이런 취지에 따라서 많이 요새는 거의 온라인이나 이런 거 많이 이렇게 해서 배달도 막 다 온라인 주문해가지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무서워요. 이게 막 이게 복잡해지고 막 이렇게 너무 막 추가가 많아지고 막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점주가 그걸 완벽하게 익히고 있어야지만 이 직원들한테도 알려주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하셨지만 창업이 그때라도 4년 전에라도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덕분이에요. 근데 정말로 본부장님이 여기 해주셔서 힘들긴 하지만 안 되지는 않는 매장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올 때도 있고. 이걸 한번 제가 궁금했던 게 그런 거예요. 그 점주님은 사실은 가정주부셨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밖에서 이제 활동은 안 하셨잖아요. 막상 창업하고 4년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창업 전선에 뛰어드신 건데 어떠세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또 이렇게 연령대별로 다르실 것 같은데 저희 50대에서는 직장생활 했던 분들도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이 50대에도 제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을 때 제가 달라지는 좀 생기가 있어지는 것 같고 제가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 나이에는 아무래도 우울해지고 몸으로도 증상이 나오고 막 이제 갱년기도 나오고 막 이럴 때인데도 그런데도 그런 거가 크게 느껴지지 않고 막 어느 순간에 매장에서 막 바쁜 일이 터지면 순간 일주일이 진짜 훅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집에만 있었다면 되게 늘어지고 우울해지고 막 이랬을 건데도 지금 이 매장 덕분에 출퇴근을 한다는 거 몸으로는 좀 힘들지만 생기는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또 대하잖아요. 불특정 그렇죠. 다수의 사람을 대하면서 뒷목 잡을 때도 있지만 사람에 대한 폭이 넓어지면서 이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하면서 많이 너그러워지는 것도 있고 제가 좀 그런 거는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럼 단점은 혹시 있나요? 친구를 못 만나요. 사람은 많이 못 만나고. 못 만나고
항상 왜냐면 약속을 정해서 저는 오토기 때문에 이제 그래 나 이날은 괜찮을 것 같아 하고 친구들하고 약속도 하고 뭐 운동도 가고 뭐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공교롭게 또 그날 무슨 일이 터져요. 그러면 또 거기 안 되고 이제 나와야 되니까 제 주 생업은 이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 다른 저희 청년다방도 있고 저희 브랜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다양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커피는 또 의외로 사장님처럼 평생을 창업 안 하고 집에 계시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그래서 커피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혹시라도 보게 되면 경험을 하신 거니까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좀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집에 평생을 계시다가 막상 나와서 일을 했을 때 이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진짜 말 안 해서 그렇지 진짜 힘들어 하셨잖아요. 예. 힘들었고 근데 또 그게 진짜로 큰 각오를 하시고 제 나이 또래 만약에 여자분이 직장 생활 하다가도 퇴직하실 때 되면 나도 제 친구 중에서도 나도 커피숍 내고 싶어라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정말 큰 각오를 해야 되는 거가 진짜 허드렛 일이 너무 많고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입장벽이 또 낮은 게 커피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잘 된다 그러면 진짜 옆으로 우후죽순격으로 막 진짜 커피숍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는 거고 이게 또 잘 되다가 또 매출이 이렇게 떨어지는 날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의연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게 모든 제 나이 또래나 모든 이제 여사장님이 이렇게 우아하게 커피도 내리고 살살 내리고 나도 한잔 하면서 절대 아니고 근데 그거 어디든 저희 오피스 상권이든 주거 상권이든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생업이다 보니까 이제 마인드 자체가 일희일비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또 엄청 많은 게 자영업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본사에 엄청 울면서 컴플레인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면에 대해서 제가 이제 4년 차가 접어드니까 의연해지는 부분은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제일 쉬우니까 커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손님들 불특정 다수들을 많이 상대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럴 성격이 안 되면 거기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저희 상권은 오피스 상권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회사원분이나 뭐 젠틀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은 말씀하시는 굉장히 젠틀하시죠. 많죠. 근데 이제 다른 분들 있잖아요. 젠틀하지 않으신 분들. 저는 정말로 저한테 쌍욕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쌍욕하시는 그럼요. 분이 있었어요. 네, 그게 경찰에서 막 경찰 오고 아시죠? 근데 이제 제 느낌은 이제 그분들은 좀 특정한 그렇죠. 분들이시니까 이 방언에서만 볼 수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다 오픈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못해서 다른 점주님들은 정말 이해를 못 하실 텐데 네, 맞아요. 정말 거치신 분들이 많고 맨 처음에는 많이 울었어요. 제가 왜 저런 사람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근데 일단 말이 안 통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통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저도 이제 그게 스트레스가 계속 받다 보니까 말이 좀 퉁명스럽게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많이 울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남편이 대체적으로 남편이 와서 대타를 띄면 또 조용해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있으면 유독 더 큰 소리를 치시고 나쁘게 이제 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저 부끄럽지만 같이 욕한 적 있어요. 같이 욕해서 오지 말라고. 제가 오지 말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더 화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매장 오지 말라고 했더니 그걸 더 이제 막 네가 뭔데 오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사장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런 걸 겪는 전준이는 없죠. 근데 그런 것까지 겪고 나니까 이제는 웬만한 분들은 그렇죠. 오케이. 웃으면서 안녕히 가시라고 하고, 저처럼 정말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만나서 진짜 마음고생한 점주는 드무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는 여기서 이제 여기 매장의 그 경우를 처음 봤거든요. 이건 누가 있어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 토요일 날 저희 직원들이 이제 부탁해서 이제 너무 많아지면 좀 이렇게 나와달라 그러면 아주 학을 떼요. 젊은 친구들이 저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남편이 나와서 도와주고 남편이 뭐 줄 서라고 그러고 저쪽으로 줄 서서 있으라고 그러고 이러면 또
남자가 그런 것도 따라서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단련이 돼서 다른 손님들 정도의 컴플레인은 웃으면서 받아줄 수 아니 있습니다. 이제 술집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술집 뭐 싸우는 거는 애들아 나가서 싸우렴 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문을 닫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사실 매출을 보면 또 닫을 수도 없는 상황이 이게 그렇죠. 자영업자의 10만 원, 20만 원 나오면 모르겠는데. 모르겠죠. 몇십만 원 나오면 닫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자영업자의 비애라고 그래도 인건비 나와야 되니까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휴지기에 들어갔는지 휴식기에서 아주 토요일날 제가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누가 주변에서 그 카페를 창업한다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우선 말려요. 우선 말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본인이 하고 싶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하시는 거니까 제가 다 말하죠. 어렵다는 거 그리고 저처럼 오토로 할 생각이면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근데 주변에서 직접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나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혹 있죠. 커피숍을 하면 보통 뭐 4, 5년 안에 문 닫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이제 광화문까지 와서 버티고 있는 거 보면 뭐 안 되진 않나 보다 싶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라고 말하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하죠. 뭐 접을 정도야 아니고 뭐 이익이 나니까 하겠지만 이익이 나는 만큼 뭐 이익이 안 나는 매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그 이익이 나는 매장은 그만큼 점주가 더 힘들다라고 인식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다 비례하는 거잖아요. 매출이 높으면 높은 대로 일도 많고 변수도 많고 또 조용히 또 점주님이 또 혼자 하시면서 차분하게 할 수 있는 매장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또 오히려 조금 덜 순이익이 나더라도 심적인 스트레스는 좀 덜하지 않을까 제 생각이 그래요. 이제 제 나이 또래 주부들도 막 로망이죠.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라고 생각하는데 오피스 상권에서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제 나이가 돼서 이제 대기업을 다니다가 그만두려고 하는 친구가 있다 보고 나 한번 광화문이나 다른 쪽 알아볼까요? 막 이러길래 그런 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해서 어느 정도 단련이 돼 있고 저희 나이 또래까지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도 되게 대단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분한테는 제가 적극적으로 꼭 집 동네가 아니더라도 이런 쪽으로 상권으로 한번 알아봐라고 제가 초근에 말한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저처럼 집에서만 있었던 분들한테는 웬만하면 집에 있어라. 왜냐면 제가 이거 4년 하면서 제 자신한테 느낀 거는 좋게 말하면 강해졌고 나쁘게 말하면 좀 거칠어졌고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자영업을 해보면 그래서 진짜 음식점이나 술집을 했던 분들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많이 마음적으로 다쳤을까라는 생각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불구하고 반대급부로 나는 그래도 또 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싶다 해서 하신다고 하면 상권 잘 보고 하시는 것도 저는 제 입장에서는 권장해 드리죠. 근데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이 여기 매장이 200, 300씩 파는 걸 알고 있나요? 그것까진 몰라. 그리고 그렇게 많이 안 팔아. 한 번 찍은 거를 계속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안 그래도 지금 교육받으시는 점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광화문 잘 되냐고. 가장 잘 되는 매장은 아닌데 그래도 잘 되는 매장에 속하긴 한다. 그럼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나오냐고 제가.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350인가 정도 매출 나오는 것 같은데 했더니 그렇게 매일 그 정도 매출 나오냐고 했더니 제일 잘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다. 평균은 아니지만 그 정도 비슷하게 뭐 나오긴 하는 것 같다 여름에는. 했더니 그러냐.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뭐 농담이 아니라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기대치를 너무 높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 매장은 여기 매장의 특성이 있는 거고 또 다른 매장은 다른 매장의 특성이 있는 거고 그만큼의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 또 임대료도 그 정도의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대료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매출을 높게 기대하면 오픈했을 때의 그 매출 대비했을 때 또 실망감이 클 수도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저희 가격대 뭐 평균으로 뭐 2,000원 정도 가격대라고 쳤을 때 저희 브랜드 말고 이제 저가 브랜드라고 치면 사실 500명 정도가 와야지 100만 원인 거랑 마찬가지. 물론 이제 다른 음료도 비싼 음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인원수는 아니지만 근데 하루에 500명의 음료를 뽑기 위해서는 말처럼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 커피 브랜드를 지금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창업 시장에서는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커피 쪽이. 혹시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커피 매장이 사실 제일 많다고 하잖아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뭐 입지도 좋고 요만하면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창업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창업을 해서 잘 되면 주위에 또 쭉 생깁니다. 옆에서 정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제일 큰 고려를 해야 될 점은 임대료, 그리고 본인이 상주를 해서 하실 건지, 그 인건비, 뭐 이런 고정비를 다 생각을 하시고, 월세가 사실은 너무 부담스러워지면 그 월세를 자기 매출 대비를 딱 처음에는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특색 있는 그 상권을 만약에 선택을 하셨다면 고정비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오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월세며 고정비를 다 생각해서 거기 유동인구를 봐가지고 이 정도의 얼마 정도는 내가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꼭 맞지는 않지만, 그리고 뭐 음식점이나 이런 거보다는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 또 접근을 하실 텐데, 제가 음식점은 안 해봤지만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8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실 건지 아니면 저처럼 풀 오토로 돌리실 건지에 대한, 또 풀 오토로 하다 보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월세도 잘 생각하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내가 여기 상권에서 다른 데도 옆에 저기 잘 되네, 여기도 잘 되겠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때 매출 떨어졌을 때 자기가 타격을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따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오픈하기 전에. 만약에 마음에 드는 브랜드가 있다고 하면 많이 좀 돌아다녀 보고, 실질적으로 모든 매장이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확인해 보고, 이런 장단점들을 좀 많이 보고 나서 창업을 결정하셔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기 매장 그 광화문점에 대한 홍보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파란만장을 뭐 여기 회사원분들은 거의 다 아시는 브랜드지만 모르는 분들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 뭐 모르는 오픈하면 다 개인 분들도, 매장이지. 네, 다 개인 매장이라고. 이게 파란만장이 조금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1호점이니까 저는 저 혼자 스스로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가 진짜로 저희가 생각보다 큰 규모의 프랜차이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음료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메뉴가 계속 출시되는 것도 희한하더라고요. 저 정말로, 저는 이렇게 새로운 거는 바로 이렇게 먹어보고 이러지 않는데, 신메뉴가 뭐 나왔다라고 딱 붙이면 정말 많이 사 먹어보세요. 그거는 저희 음료에 대한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새로운 거 나오면 무조건 먹어보는 거잖아요. 정확한 판단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메뉴가 나온다고 해도 쳐다도 안 보거든요. 몇 번 실망하면 절대 안 먹어보고. 저 놀랬거든요.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유독 그 다음날 많이 나가요. 그래서 저는 좀 그래서 제 입맛만 다른 게 아니고 모든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저희 음료에 대한 조금 맛은 어느 정도 퀄리티가 보장이 되니까 이렇게 새로운 게 나오면 계속 드셔보시나 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광화문점은, 그리고 제가 열심히 깨끗하게 많이 신경 쓰는 매장입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무튼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네, 감사합니다.